안녕하세요, 잼테크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이제 곧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하면 바로 새학기가 되겠죠. 이맘때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노트북 뭘 사야 할까요? 입니다. 사실 이때가 아니면은 좋은 노트북을 구하기 어렵기도 하고 이만큼 좋은 구실도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신입생분들 뿐만 아니라 새학기를 맞아 노트북을 장만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노트북 몇 개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리기보다는 성능이 좋은 노트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구매를 하면은 꽤 오랫동안 최소 4년 정도는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노트북이 아닌 4년 동안 불편함 없이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아래 여러분들에게 좋은 스펙의 노트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점 참고하시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맥 시리즈부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맥만 사용하고 있는 유저로서 맥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겠죠. 일단 맥북에는 에어, 프로 두 가지 라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가벼우면서도 라이트한 작업에 최적화된 모델, 그 다음에 프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헤비한 작업들과 함께 좀 더 프로페셔널한 작업에 더 치중된 모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정도는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맥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최적화된 노트북은 아니기 때문에 게임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맥을 피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물론 롤 정도의 가벼운 게임은 넉넉하게 소화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게임을 원한다고 한다면은 지원되지 않는 게임이 많을 뿐더러 사양도 조금 최적화가 덜 되어 있어서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연동성이 있겠죠. 아이폰, 아이패드, 에어팟, 에어팟 맥스, 그 다음에 애플워치, 이런 디바이스들과 함께 연동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기기들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맥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디스플레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맥 컴퓨터들이 비싼 이유가 바로 이 디스플레이도 한몫하기 때문인데요. 엄청나게 고퀄리티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사용하신다면 이 화질에 한번 놀라시게 될 겁니다. 또한 로직이나 파이널 컷 같은 전용 프로그램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시는 분들 역시 맥밖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M1 맥북 에어와 M2 맥북 에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에어라고 해서 성능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애플 실리콘인 M1 칩셋과 M2 칩셋으로 넘어온 이후에는 에어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성비 최고의 모델은 바로 M1 맥북 에어가 될 텐데요. M1 맥북 에어에서는 간단한 문서 작업뿐만 아니라 동영상 시청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동영상 편집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프로 같은 모든 프로그램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은 강의실을 이동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노트북 무게가 무겁다면 아무래도 힘들겠죠. 이런 점에서는 에어는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휴대성 측면에서도 아주 좋아서 대학생들이 쓰기 좋은 노트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M2 에어 같은 경우는 M1 에어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치 형태의 디스플레이로 바뀌어서 같은 13인치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큰 화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향 자체가 소폭 향상되어서 성능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M1이든 M2이든 둘 다 구매를 한다면은 아마 대학생활 내내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가성비를 생각하고 싶다고 하시면 M1 에어, 그 다음에 조금 더 투자할 의향이 있다 생각하신다면 M2 에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맥북 프로 라인이 있습니다.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13인치, 14인치, 16인치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13인치 같은 경우는 절대 구매하시지 않길 추천드립니다. 13 프로 같은 경우에는 13 에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성비 측면에서 떨어지는 모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계륵 같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3 프로를 구매하고 싶다 하신다면 차라리 M2 에어를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맥북 프로 14인치 같은 경우는 전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도 14인치 모델인데 직접 사용해 보니까 너무나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서 120Hz의 주사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에어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빵빵한 스피커, 그 다음에 훨씬 더 빨라진 성능,
어느 것 하나 꿀리지 않고 아주 잘 쓸 수 있는데요.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인 만큼 저는 4K 영상 편집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이하에 있는 모든 작업들은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겠죠. 무게 같은 경우에도 1.6kg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 충분히 휴대할 수 있는 무게라고 생각이 들어서 성능과 무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이만한 노트북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가장 최상위 기종인 맥북 프로 16인치입니다. 맥북 프로 16인치는 화면이 커진 만큼 훨씬 더 넓은 화면 덕분에 더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고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좋기 때문에 사실상 성능 위주로 생각하신다면 맥북 프로 16인치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많이 비싸지기 때문에 대학생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기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좀 더 성능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맥북 프로 16인치도 한 번쯤은 고려하실 노트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프로 라인에서도 M2 칩셋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 사이트에선 더 이상 맥북 프로 M1 모델을 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M2 모델을 기다리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선 이미 출시가 되었지만 아직 한국에선 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한국에서도 정식 출시가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국산 노트북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국산 노트북 한다면 사실 삼성, LG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개가 독보적인데요. 왜 독보적이냐? AS와 무게, 그 다음에 신뢰도 때문입니다. 사실 AS 하나만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LG와 삼성의 AS 서비스는 단연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무게적인 측면에서도 1kg이 안 되는 모델뿐만 아니라 1kg 초반대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이동할 일이 많은 대학생분들에게는 이만한 노트북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 바탕으로 만들어진 신뢰도가 엄청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20대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트북 브랜드가 1, 2위에 삼성과 LG가 차지했을 만큼 한국인이라면 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LG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새로운 그램을 출시했습니다. 새로운 그램에는 인텔 13세대 최신 CPU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만큼 엄청난 성능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4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1kg이 안 되는 무게에 크기도 작기 때문에 휴대성 측면에서는 단연 독보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14인치라는 크기가 엄청나게 화면이 큰 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6인치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크기가 커져서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모두 상향이 되었습니다. 물론 CPU 같은 경우는 동일하지만 이 디스플레이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색 재현율에 DCI-P3라는 척도가 있는데 이 척도가 100%가 됩니다. 이 정도면 진짜 전문가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뛰어난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만 외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조금 헤비한 작업을 주로 하는 전공자분들에게는 부적합한 모델이라서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특별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그램 360이라는 모델이 될 텐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모니터가 360도 회전이 되어서 마치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디스플레이에서는 터치가 지원될 뿐만 아니라 스타일러스 펜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정말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거든요. 무게 같은 경우는 1.25kg으로 일반적인 그램보다는 조금 무겁지만 그래도 가벼운 축에 속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태블릿까지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런 모델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LG와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올해 나온 갤럭시북 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인텔 13세대 CPU가 들어갔는데 i5가 아닌 무려 i7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출시한 모든 노트북들 중에서 가장 최신, 가장 최고의 CPU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CPU만 좋은 게 아닙니다. 삼성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디스플레이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만큼 이 노트북에도 아주 잘 들어가 있는데 최대 3K 화질에다가 DCI-P3 색 재현율이 무려 100%가 아닌 120%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 오버스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게는 1.17kg으로 휴대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이 동봉된 충전기가 크기도 작아지고 무게도 줄었기 때문에
휴대성 측면에서는 더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갤럭시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시거나 갤럭시 탭까지 사용하고 계신다면 갤럭시북 3 프로는 정말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램과 비슷하게 갤럭시북도 360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모델 역시 360도로 회전이 되어서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터치가 지원되고 심지어 S펜까지 지원이 됩니다. S펜의 필기감이 얼마나 좋은지는 갤럭시 탭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 혹은 갤럭시 노트를 사용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필기감이 그대로 노트북에서 쓸 수 있으니까 사실상 탭을 구매할 필요 없이 이 노트북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그램과 갤럭시북 시리즈가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고 있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품절되고 있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할 의향이 있으셨던 분들은 최대한 빨리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외산 노트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국내 노트북들보다는 AS 서비스가 조금 떨어지지만 가성비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외산 노트북을 구매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어서 몇 가지 브랜드 위주로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수스 브랜드의 젠북 시리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이수스에 많은 브랜드 라인이 있지만 젠북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가 아주 독보적입니다.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엄청난 고퀄리티의 화질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문서 작업, 동영상 시청, 간단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정도의 작업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주는 동시에 무게는 1.4kg이기 때문에 휴대성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확보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독특하면서 더 좋은 성능을 원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젠북 프로 듀오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키보드 쪽에도 디스플레이가 있는 모델이 될 텐데요. 먼저 메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8K 해상도의 주사율 120Hz를 보여주는 동시에 DCI-P3가 100%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디스플레이 역시 거의 비슷한 수준의 화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정말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단순하게 그냥 서브 모니터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몇몇 프로그램에서는 워크플로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터치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만약에 작업을 많이 하는 학생분들이라면 이만한 노트북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콘솔을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게다가 외장 그래픽 카드가 RTX 3060이 들어가 있습니다. 3060이 들어간 만큼 3D 렌더링을 많이 하는 전공자 분들이나 4K 영상 편집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HP 브랜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HP 브랜드도 여러 라인들이 있지만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게이밍 라인입니다. HP 브랜드는 예전부터 이 게이밍 컴퓨터가 좋기로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그 중에서 HP 오맨이라는 라인이 있습니다. 오맨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라인에서 최상위급 라인 중에 속하는 모델인데 그에 걸맞게 아주 가성비가 좋은 동시에 성능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PU 같은 경우는 라이젠 7 5세대가 들어가 있고 그래픽카드는 RTX 3060 TGP 140W로 3D 모델링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는 이 정도 노트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사양 게임을 할 때에도 사실 이 정도 성능은 돼야겠죠. 쉽게 말하면 데스크탑을 대신할 수 있는 노트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노트북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격 대비 가장 성능이 좋은 노트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이밍 노트북답게 무게가 많이 나가서 휴대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여러가지 노트북을 소개드렸는데 더 가성비 좋고 더 좋은 노트북들이 당연히 많겠지만 이번 기회에 아니면 이렇게 비싼 노트북을 또 언제 구매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에 조금 비싼 라인들을 많이 소개드렸습니다. 아마 이 정도 노트북을 구매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대학생활 내내 노트북 바꾸지 않고 큰 불편 없이 버벅임 없이 오랫동안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노트북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대학생활 마음껏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